2024년 10월 26일 위험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 동일하고요. 주말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레드란드를 통해서 이란에게 알려줬다고 했지만 이란은 방공망이 뚫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비슷한 상황으로 바뀌면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으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슈가 또 터질 수 있을 상황이에요. 서로 이제 뭐 서로 네가 멈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 위험 이거는 같이 가고 있고요. 추경을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돈을 시장에 풀겠다, 금융 안정화 자금을 풀겠다로 대응하면 안 되고 경기를 올릴 수 있는 재정적 정책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상 일본인데 인하를 할 이유가 미국이 못 찾고 있어요. 경기 상황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금리 상한 일본 그 방향도 가고 있고요. 중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그런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원도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도심, 오래된 도시들은 낡기 마련이다. 그쪽 지역에 있는 건물들의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은 너무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했던 걸 지금 이제 충격으로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DS가 1위로 올랐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원달러율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참전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분기 가계대출 억제하고요. 기업하고 가계의 신용 위험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5장 12년 만에 신용카드가 5장이고 대출 돌려받기도 카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주담대 문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 위험에서는 새마을 금고마저 주담대 트러블을 막고 있고 금리 인상에 다주택자 대출 제한 있고 그다음에 또 소집을 해서 대출 평소 효과를 막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계 문제 대출이니까 이걸 강하게 막겠다라는 정책을 해서 파산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채를 발생해서 한계 기업들이 버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비 기업이 역대 최고다. 그다음에 위험 관리 기준을 제정해서 신보는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결국에는 뭘 하고 있냐면 창업기업들 투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파산도 역대 최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계속 안 좋다. 결국에는 누군가 돈을 풀어서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그랬냐면요. 그 2008년도 때 금융위기 상태 때 금융위기 전문가를 했던 연준 의장이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의 미국 연준 의장도 그 정책적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일본도 결국에 원자력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돈을 풀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 지금 상황 계속하면 추경 안 하면 무조건 옵니다. 국제공조는 힘든 상황이죠. 중국과 미국이 안 도와요 서로. 그다음에 AI 역습인데 중노임금 노동자의 실업이 좀 가중화될 수 있고 그래서 돈 잘 사는 사람 잘 사는데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의 빈부격차의 정도가 요 가운데 부분도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현대제철 힘든 거는 견성경기 침체 여파라고 하는 철근이 안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불황책 기대 공전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나는 게 중국 시장이었고 외환위기보다 어렵다는 경기 침체 비명이 쏟아진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외환위기는 대출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 갑자기 올라가는 거 수출입 기업들에서의 충격파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 침체 피했지만은 연 2.4% 빨간불이고 지금 첫 달 최근에 0.1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힘들다. 내수가 부진이다. 이 내수 부진의 원인은 추경 안 하고 있는 거고 경기 규모에 따라서 이거만큼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좀 끌어올리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입니다. 원달러율 지금 이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연방준비제도 5%가 내려가야 시장이 조금 괜찮아진다는 거고 이게 정상금리가 되는 거는 저는 2와 3%요 사이가 정상금리라고 보거든요. 그 순간 오기까지 힘들 거고
일본 총재가 금융상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 이제 시작. 그다음에 노조 인상안이 BOJ의 금리 인상의 분수령이랑 연결될 거고, 금융정상화 이제 시작. 그 다음에, 어, 그 소수 연립 정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상 계획이 휘청거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이 멘트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이제 기업을 상폐하면서 이런 기업들의 이제 부실들을 시장에서 그냥 소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거래량에서 어, 그러니까 인기 있는 대도시의 거래량은 그대로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무건데 이런 무형 체계도 월가에서 미국에서는 투자를 안 하죠. 지금 중국과 미국은 서로 투자를 안 하는 관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0년 만에 최악은 미국 주택 시장이고 서로 안 사요. 그러니까 약간 장벽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 거래량 자체도 힘들고 고금리의 모기지 상승에 관망세다.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이걸 버티는 거지 그러지 않을 때는 5% 금리는 아무나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위험이다. 이번에 최근에 3차례 공습이 일어났고요. 이란 측은 공격에 망했으나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살짝 때린 거예요, 살짝. 너네 까불면 이렇게 세게 때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때린 거고 이게 이거 베개대초에서 정밀 공습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살짝 때렸다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보여준 겁니다. 이란이 만약에 대응을 하면 더 세게 때리겠다 이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 방어 제한적 피해는데 도발에 대응 준비 모두 했다라는 건데 이미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도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란 측에 제보국에 나서지 말 거를 요구했다. 이 정도만 때릴 테니. 그러니까 이게 경고 사격을 한 거죠. 과연 이란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물음표예요. 음.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있으면 그 시도를 하면 달라지겠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일단은 펀치를 살짝 잽을 해서 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는 거에서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IMF는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중국 경착륙, 국가 부채, 중동 분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의 우리랑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부채는 코로나가 만들어냈던 거고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딱히 안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일본까지도 부채가 다 높아요. 그다음 북한 파병 엄청난 확전 위험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도 안전장을 몰고 트럼프가 일어났을 때 버튼 누르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북한이 트럼프 말을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러시아로부터 일단은 금전적인 혜택을 보고 그걸 통해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 국가 성장 동력은 동일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도 안 좋고 다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위험 시장은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으로 아직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미국 시장은 올라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괜찮지만 삼성전자가 가진 캐파가 우리나라는 너무 커요. 그래서 얘가 조정을 받으면 조정받는 대로 전체적인 시장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